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제1회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웨슬리언 정신을 이어온 역대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새 학기를 앞두고 예비 목회자들의 영적 충전과 회복을 위해 개강 영성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국내외 400만 성도들이 다운받아 사용 중인 구티비 다번역 성경 찬송 앱에 NIV 성경 번역본이 9월부터 공식 서비스됩니다. 서울장신대 성서고고학연구소가 이스라엘 히브리대와 함께 3,500년 전 고대 가나안 시대의 유물을 발견해 이목이 쏠립니다. 진평연 등 51개 시민단체가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하는 주민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존 웨슬리의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 6개 교단이 참여하는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내년 설립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소속 지도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외협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역대 임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1회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컨퍼런스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주관한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컨퍼런스가 19일 처음 개최됐습니다. 이날 컨퍼런스는 외협 창립 19주년을 맞아 그간 웨슬리 정신을 이어온 증경회장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대표회장 박동찬 목사가 개회를 선언하며 일부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협의회 명예대회장을 맡고 있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대표 총회장은 감리교에서 출발한 웨슬리언 신앙은 모든 부흥운동에 영향을 끼친 출발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감리교 운동이 성교운동으로 순복음운동으로 와서 이 같은 큰 부흥 역사를 이뤄서 한국교회 근간을 이룬 역할을 했고 한쪽에 치우쳤던 절대주의과 예정론에만 매여있던 한국교회를 이제는 성령 역사와 믿음의 역사를 강조하는 웨슬리 교단이 균형을 맞춰서 설교에 이어 참석자들은 다 함께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선언문에선 웨슬리언 정신을 계승한 사역과 섬김의 정신이 강조됐습니다. 협의회 창립 발기인인 양기성 사무총장은 외협의 역사 설명과 함께 창립부터 현재까지 헌신해온 증경회장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6개 교단의 연합과 4번의 학술대회까지 이어온 모든 과정이 성령의 역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1997년도에 조 박사님께서 웨슬리 학회장을 하실 때 한 4명, 5명 정도였습니다. 그게 벌써 이제 그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6개 교단의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저는 정말 오늘 이 모임이 교단장, 총회장, 또 전 대표회장도 다 모여서 이 자리에 함께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후 컨퍼런스에선 내년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며 개최되는 제5차 세계 웨슬리언 국제대회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대회 준비 과정에 대해 논의하며 협의회는 국제대회를 내년 5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명예대회장 이영훈 목사와 박동찬 대표회장, 양기성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동탄 순복음교회에서 선교대회를 개최한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는 오는 9월 경기도 파주시 순복음 산마교회에서 제59차 선교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실천을 강조해온 백석대학교가 개강을 앞두고 신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새로운 학기 새로운 신앙으로 마음을 정돈하고 영적 거룩함을 재무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정성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백석대 신학대학원이 개강 영성수련회를 마련했습니다. 사전 신청으로 모집한 이번 영성수련회에는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 기존 3일에서 하루 일정으로 축소됐지만 학문에 앞서 성경과 기도에 매달려야 한다는 백석대 설립 정신에 따라 참석자들은 학업을 앞두고 영적 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강을 하면서 예배로 시작하는 것과 또 수련회를 드림으로써 또 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조금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있을 대면 수업과 또 강의들, 또 수업들, 예배들 기대하면서 이번 영성 수련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학기 사실 그동안도 큰 배움과 은혜가 많았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또 예배를 드려서 좀 많이 아쉬운 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실 은혜가 사실 기대되고요. 같이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영성 수련회는 매년 학기에 앞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신대원의 특별한 전통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진행됐던 영성 수련회는 2주간 연수원에 들어가 밤낮으로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사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현재는 축소된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특강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석순 신대원장은 코로나 이후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학교가 영성 수련회를 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인지 분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뿐인 줄 아세요? 기도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대면하여 함께 영성 수련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학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거든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교계와 학계에 선언한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매 학기를 앞두고 예비 목회자들의 영성 회복을 위해 수련회를 열고 있습니다. 신대원 측은 영적 충만으로 생명을 살리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수련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며 학생들이 예수 생명을 마음에 심고 새롭게 학업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국내외 400만 명이 사용하는 구티비 다번역 성경 찬송 앱에 NIV 성경이 탑재됩니다. 구티비는 이용자들의 요청으로 영어 번역본 중 가장 많이 읽히는 NIV 성경을 공식 서비스하기 위해 저작권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작권료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공식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며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외 400만 명이 다운받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구티비 다번역 성경 찬송 앱에 NIV 성경이 공식 탑재됩니다. 공식적인 서비스는 9월부터 시작됩니다. NIV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알려진 영어 번역본 성경 가운데 하나로 직역과 의역을 절충해 번역했으며 영어권의 여러 나라에서 모인 학자들이 번역에 참여해 신국제역 성경으로도 불립니다. 미국식이나 영국식 영어에 치우치지 않아 영어 번역본 성경 중 전 세계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복음주의 교단의 목회자, 학자들을 주축으로 1978년 처음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이 흔히 찾는 영어 성경이며 사실상 국내 영어 표준 성경의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티비는 NIV 성경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무료로 보급하기 위해 NIV 성경 저작권사와 저작권료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양 기관은 성경 보급 확대와 미디어 선교에 공감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NIV 성경은 공식적인 서비스가 시작되는 9월부터 리뉴얼되는 다번역 성경 찬송 앱에 탑재가 될 예정이며 새로 다운받거나 업데이트 후 번역본 중 NIV를 선택하면 볼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과도 함께 볼 수 있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서울 장신대 성서고고학연구소가 이스라엘 히브리대와 공동으로 3,500년 전 고대 가나안 시대의 유물을 발견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6월 20일부터 한 달가량 남유다 왕국의 거점 도시였던 텔라기스에서 발굴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기원전 15에서 13세기 당시 가나안 거주민들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신전과 궁전벽, 은덩이와 토기 등을 찾아냈습니다. 유물이 발견된 텔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가나안 족속의 성읍이었다가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해 유다 지파에 분배됐습니다. 연구소 측은 가나안 유물을 봤을 때 이스라엘 정복 이전 라기스는 강력하고 부유한 도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 등 51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범시민연대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범시민연대에 참여한 단체 대표들은 아이와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NGO 구피플이 18일 폭우로 피해 입은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 이재민에게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총 100개의 희망박스엔 간편식과 비누, 이불, 손소독제 등 생필품이 담겼습니다.
강대성 구피플 상임이사는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신속하게 긴급 구호를 결정했다며 추가 지원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오는 24일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 유해 18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합니다. 무공수훈자회에 따르면 서울시 예산 지원으로 추진된 이번 봉안식은 무공수훈자회 17개 지부장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될 예정입니다. 무공수훈자회 측은 그간 복잡한 안장 절차로 인해 전국 산야에 묻혀있던 유해들을 현충시설로 안장하지 못했다며 이번 봉안식을 통해 유해 18구를 정성껏 수습하고 현충원 충원당에 안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통령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비난하며 거부 의사를 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에서 북한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무례한 언사를 이어가고 있고 핵개발 의사를 지속 표명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자중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함께 식량 인프라 지원 등 경제 협력 방안에 정치 군사적 상응 조치까지 제공하겠다는 방안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를 열기로 19일 합의했습니다. 개회식은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내달 1일 진행되며 대정부 질문 일정은 9월 19일부터,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열립니다. 여야는 정기국회에 앞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열어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이 19일 대통령 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월성원전 폐쇄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로 검찰이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의 역할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당한 폐쇄 결정 지시 여부 등을 살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집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어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이 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과 경기 안양 지역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임시 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수시로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감염 외에도 중부지방에도 무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 이재민들의 걱정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 관계자는 피해 복구와 방역,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거란 말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19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올 것이다, 푸틴 대통령도 오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G20에서 러시아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회의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지만 미중러 3국 정상이 모두 회의에 참석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스페인 최남단 과디아나강 인근 우엘바에서 대규모 거석단지가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외신에 따르면 거석단지는 약 6제곱킬로미터 너비입니다. 당초 아보카도 농장으로 쓰일 예정이었지만 우엘바 당국이 농장 허가를 내주기 전 보고학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조사에 들어가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조사 연구진은 거석단지가 1에서 3m 높이의 선돌 556개가 서 있거나 땅에 누워있는 형태라고 밝혔습니다. 보존 상태가 좋고 고인돌과 석관도 발견돼 고고학적 연구 가치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법원이 스타벅스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원 7명을 즉각 복직시키도록 판결했습니다. 테네시주 서부 연방지법 재판부는 현지 시간 18일 노동당국인 노동관계위원회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테네시 멤피스 지역 매장의 바리스타들은 올해 초 지역 TV 방송에 출연해 노조 활동에 대해 발언한 뒤 해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에 대한 사측의 반감 때문에 해고가 이뤄졌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등 일부 모델에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17일 공지를 통해 일부 모델에서 2건의 보안 취약점이 보고됐으며 이 문제가 해커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이 공지한 모델은 아이폰 6S 이상, 아이패드 프로 모든 모델, 아이패드 에어 2 이상, 아이패드 5세대 이상, 아이팟 터치 7세대 등입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해 보안 기능을 업데이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지만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점점 맑아지겠습니다. 호남과 경북엔 낮부터 오후까지, 경남과 제주엔 밤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비가 그친 뒤 휴일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28도, 대전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31도, 제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성경을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서비스 중인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이 NIV 성경 탑재로 또 한 번의 큰 도약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를 넘어 세계 선교에 활발히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번역 성경 찬송이라는 이름처럼 세상 모든 언어의 성경을 탑재할 수 있도록 전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